버티기. 그러니까 최수근 상명 특검에 대해서도 내가 그 대통령 말을 듣는 순간 한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게 네. 자기가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작전을 했냐. 그리고 저기 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엄중하게 조사해라고 자기가 방방 떴다는 거 아니야? 동문서답을 했죠, 진짜 어제. 아니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아니야. 네. 그런데 뭘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왜 경북경찰청은 9개월째 수사 결과를 못 내놓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냐고. 눈치 보느라고 대통령 당신 눈치 보느라고 밑에선 수사를 못 하잖아. 그리고 수사한 당사자는 지금 전시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이 터지고 부해가 치미는 거는 네.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그 얘기 거꾸로 본인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에? 국민들 어제 보고 분노를 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너무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뭐 출국 금지 시켜놓고 뭐 소환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공수처가 질질 끈 게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공수처 상황을 보면 네. 공수처의 4부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아니라 4부. 4부. 그 검사가 3명인데 지금까지 그 이 수사가 복잡하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1부장이 하고 있거든. 거기에다가 검사 좀 더 지원해 달라. 뭐 또 행정 지원이 미흡하다. 이것도 좀 지원해 달라. 뭐라는데 하나도 결제를 안 해줘. 그리고 완전히 도려내듯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하고 있다. 힘을 내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런 현실이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뭔 수사 협조를 하냐고. 그러는 와중에도 공수처가 힘을 내서 네. 내가 보기에 김계환, 유재훈 두 사람이 소환이 됐는데 지금 반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김계환이 변호인 안 데리고 혼자 들어가서 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론 보도가 다 오보인데 네. 대통령이 경로에서 뭐 사단장 보호하라면 외압 넣었다는 거는 부인했다고 기사가 나갔거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목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집단 오보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요. 묵비권을 행사했다.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낸 거라고. 그러니까 다음 소환 일정이 정해졌는데 돌연 안 나온다 그러면서 연기하고 있거든. 지금 해병대는 완전히 맛이 갔어. 특히 사령관부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저런 사람이 해병대 현행 실병을 갖다가 작전 지휘하고 서북도서 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게 이 나라 안보의 불행이죠. 불행합니다. 저기 뭐냐 이제 콜드 게임 패 당할 것 같은 투수인다고 바꿔줘야 되거든. 네. 근데 끝까지 우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부터 공수처에서 모종의 지금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잘랐겠어? 결국에는 대통령실로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꼬리 자르기용이 있는데 네. 한 번 통화한 것 갖고는 안 자릅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어쩌다 뭐 사법정책, 군 사망 사고 사법정책을 보고서 내라고 그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내라 그랬다. 네. 이게 이유의 전부라면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큰 게 있나 보네요. 있지.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래요.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음. 무너지니까 제 뚝이 무너졌네. 너 나가 이 자식아. 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뭐 보고서 요청했다 이걸로는 이렇게 자를 일이 아닌데 더 큰 게 있어서 미리 잘라서 민정수석도 데리고 아니, 오고. 거기도 모니터링을 하지. 그러니까 봐봐. 저
유재원 법무관리관이야 변호사하고 같이 갔지만 네. 김계환 사령관이 그나마 현명한 거야. 혼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했다는 것도 네. 언론에서 모르잖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러나 무너진 거야. 이미 내가 보기에는 묵비권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걸려들었어요. 음.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역구로 그 수사하고 있잖아. 뭔 특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왜 특검이냐? 지금 공수처가 너무 고립돼 있었고 사부가 이게 제대로 문제인 지원도 안 되고 것이죠.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특검이 받아서 하면 더 잘하는 거야. 그렇겠죠. 어, 국민들 볼 땐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공수처 수사를 다 지켜보고 미흡하면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정이 나오고 영수회담이 나오는겨. 지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몰리고 이게. 몰리다 보니까 어, 까딱하면은 대통령이 수사받고 대통령의 부협의 경로설이라고 하는 그게 진상이 규명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그렇죠. 급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명됐잖아요. 이제 싹 이용. 흔적 지우기부터 네. 시작할 거야. 또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 수사하고 또 통신기록도 확보해야 되고 어,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음. 공수처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순간인데 네. 우리가 그 정신이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라는 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25만 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선출됐던데 네.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민생은 뭐냐 아,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보고. 이거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에서는 네. 우리의 정치적 이익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 특검 정국이라는 거. 특검 정국이다. 지금은 특검 정국이라는 거. 그리고 야권의 저기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핵심 매개고리는 특검이라는 거. 그렇네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여기서는 이건 최소한이다. 이거는 원칙이고 최소한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우리 어떤 서민과 약자들 또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의 네.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래는 민생을 구하기 위한 말하자면 어떤 민생 정책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기 얼마든지 제안하고 또 제안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나는 아하. 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그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나마 어떤 소생할 수 있는 그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확실히 야당이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정당으로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심판 열기에 뭐 그냥 어영부영하다 당선된 의원들도 네. 대표는 제대로 공부하는 걸 감시해가지고 실력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앞서 나가는 민생으로 돌파구를 여는 전사들이 되라. 네. 그러나 이 정권의 부도덕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서줄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 22대 국회를 쭉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김건희 여사로부터 최상병에 이르기까지 또 양평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최고의 저 전문가들을 제1선에서 돌격대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바라는 거는 최혜병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윤 대통령은 사실 둘 다 거부를 했지만 네. 이건 야당에서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일체 양보나 뭐 어떤 뭐 물러서면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직진 돌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화급 수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 뭐 처음으로 사과 언급했다고 뭐 여기저기 난리던데 언론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도 참 하기 싫어 비비져 가지고 억지로 사과를 드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 처음 듣는 표현이죠. 사과를 드리고 있다. 언제부터 사과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가 모르더니 이게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확실히 대통령이 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보신에 급급하구나. 어떻게 하면 버틸까? 그리고 여사한테 많이 시달리셨구나. 장모님 어버이날 선물로 가서빵 시켜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팎으로 처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어떨 때 보면은 저 얼마나 후달렸을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고. 이랬을까도 좀 뭐 짐작이 가고 뭐 소문에 각방 쓴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데 이 저기 그렇게 보니까 네. 이제 그 여사가 여전히 어떤 국정에 큰 부담을 주는 존재로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바위처럼 턱 버티고 있다는 건 또 불변의 사실이고 이제 이래 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야당 또 배우자 네. 강성 지지층 이런 틈바구니에서 정신줄을 놔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공조직은 상황이다. 못 믿겠고 비선 조직 찾다가 이것도 마냥 할 수가 없으니까 민정수석 신설해서 이제는 기관 세력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하는. 끝까지 이제 권력 사정기관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립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민정수석을 다시 임명을 했다, 부활을 시켰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네요.